네, 반갑습니다. 성어준의 투자 나침반 MB인골드 성어준 매니저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다행히도 빨간불 켜주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요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 이 지수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최근 조정으로 인한 이 과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이 PC 물가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한 흐름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안도 랠리를 보였던 부분들이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시장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 예탁금도 75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기 자금도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는 점이 오늘 시장의 반등에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약 5거래일 정도, 5거래일의 휴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5거래일의 휴장은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지수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고려했을 때 일단은 추석 연휴 전까지 4거래일, 이제 남아있는 화수목 3거래일 동안 이 매수세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가 쉬어가는 5거래일 동안 미국에서도 고용지표라든가 뭐 ISM, PMI라든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 만큼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들 잘 추적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는 약 1,5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와 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순매도가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좀 붙는 모습이고 종목들의 흐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위주로 수급이 좀 붙는 상황인데 사실 이 외국인들의 수급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추가적으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환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될 환율에 대한 안정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추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좀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이번 주 시장이 또 매우 중요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테스라든가 PSK홀딩스, YC 나름대로 이제 고공행진을 가져갔던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점 랠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 나올 거고 실적 시즌으로 또 접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과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는 이에 대해 근거해서 반응할 수 있는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 또는 KBT, 화장품 이런 종목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과 함께 연이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초대 종목은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원전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시장 흐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K원전의 대표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 자체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기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늘리겠다라고 목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신규 수주라든가 아니면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당연히 수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내 기자재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APR 1400이라든가 AP 1000 이거를 또 모두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사이너빌리티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두사이너빌리티가 최근에도 이 엑스에너지, 그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계약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K원전에서 역시나 두사이너빌리티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력이 상당히 크게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두사이너빌리티 계속 추적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사이너빌리티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잡아드린다라 그러면 7,4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주에 대한 흐름도 잡아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 업종이었던 자동차, K뷰티, 게다가 지금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까지 이런 내용들 다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저녁 9시 10분에 또 시장에서 흐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9시 10분 저녁에 공개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도 많은 가입하시고 많은 내용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MB인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